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은 유럽연합의 지각 변동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이태리에서 조르지아 멜로니가 이끄는 이탈리아 형제 정당이 이끄는 우파연합이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탈리아 형제당이 26% 정도, 마테오 살비니 리그와 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포르자 이탈리아가 각각 9%와 8% 득표로 우파연합이 이탈리아 의회 양원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2018년 이탈리아 형제당이 4% 득표에 그쳤던 것을 보면 이번에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겁니다. 조르지아 멜로니는 TV 연설에서 이탈리아가 우리를 선택했으며 우리는 결코 국가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5세 멜로니는 만일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으면 모든 이탈리아인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국민을 단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멜로니는 흔히 우익 파시스트 무솔리니의 노선을 추구한다고들 세간에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녀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구구판에 모내하는데 사실 쉽게 생각해보면 현재 EU 체제만큼 파시스트도 없습니다. EU 체제 하에서 테러 제재를 한답시고 나락에 빠진 현재보다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도 없습니다. 국민이 당장 못 살겠다는데 무슨 극우, 무솔리니 타령을 하는 것도 웃긴 겁니다. 2차 대전 직전 대공황으로 인해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는 바람에 유럽이 전쟁에 휘말렸던 상황과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게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멜로니가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미친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것뿐입니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극우라 불리는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거꾸로 판단하면 정확합니다. 외눈박이 세상에서는 두 눈을 가진 이가 비정상으로 쉽게 매도됩니다. 비슷하다고 마구 가져다 붙이는 습관의 병폐입니다. 현재 파시스트 노선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의 미친 짓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민의가 반영된 결과가 멜로니의 부상입니다. 못 살겠다고 갈아치운 것인데 극우 파시스트 어쩌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이태리의 경제는 이미 나락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태리 일간 콘시에르 델라 세라는 비즈니스 협회 회장 까를로 산갈리를 인용해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서비스 부문에서 12만 개 업체가 에너지 비용으로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려 37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산갈리 회장은 이태리의 에너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사정이 매우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비용 측면에서 이태리의 호텔, 바, 레스토랑, 상점의 비용은 독일보다 40에서 60% 많고 프랑스보다는 3배나 많다고 합니다. 샤워하기보다는 물티슈로 대충 닦거나 올겨울 장작 마련에 불이 붙고 있는 독일, 프랑스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코비드-19로 나가 떨어져 겨우 회복되나 싶더니 다시 뺨따귀를 맞은 상황이라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태리는 다른 EU 국가와 함께 사상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습니다. 연간 인플레이션은 8월에 8.4%에 도달했습니다. 멜로니는 이태리와 EU의 상황이 극히 복잡하다면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우파 연합 지도부 가운데 베를루스코니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맹호입니다. 또 멜로니도 선거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선을 긋기는 했지만 푸틴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이 같은 우파 연정의 승리를 EU 집행부는 굉장히 우려했던 바입니다. EU 유니폼을 입고 있는 여성의 얼굴에 스파게티를 접시채 던지는 이 사파가 이태리 총선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파게티 세례를 받는 이 여성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어줄라 폰데어 라이엔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어줄라 폰데어 라이엔은 이태리 총선 직전 브라셀에서 우파 집권 가능성이 짙어지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민주주의 정부가 됐든 협력은 해야 하겠지만 헝가리와 폴란드처럼 삐딱하게 나오면 EU는 수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은 그러면서 EU의 규칙을 위반한 부다페스트와 바르샤바의 자금 지원이 중단된 것을 언급했습니다. 유럽연합에 이제 크랙이 가고 있습니다. 유리 용접을 해서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유리가 쫙 하고 쏟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헝가리는 분쟁 초기부터 개별 주권 국가를 무시하는 EU와 나토의 일방적 대러 제재 동참을 거부해왔습니다. 나토의 적극 가담에 대러 공세를 펴고 있는 폴란드와 친러 성향의 헝가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지만 폴란드 역시 EU에 불만이 많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공통점은 민족주의 정서가 강하고 EU의 LGBT 어젠다에 반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폴란드는 독실한 카톨릭 국가입니다. 때문에 LGBT 어젠다에 따르지 않는다고 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EU의 반발이 심합니다.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태리 우파 정부가 EU에 협력하지 않으면 징계 수단이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스캔들러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공연히 입방정을 떨고 있다는 겁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브라셀의 유로크라테스가 개별 국가의 정부 형태에 대해 훈계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유럽이고 민주주의, 법치주의냐고 반문했습니다. 9월 중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면서 75억 유로의 긴급자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폴란드 보수정부가 채택한 사법개혁에 대해 비슷한 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급격히 천변만화하는 국제정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우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러시아를 아직도 공산주의 소련으로 착각하고 멸공을 외치는 코미디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셰비키 소련의 본진으로 파시즘의 피시주의까지 뒤섞인 사상 최악의 막장국가 우크라이나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은 전혀 모르면서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면서 따지지 않고 악으로 규정합니다. 소위 좌파도 거꾸로입니다. 러시아를 응원하는 이들이 많은데 좌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 영토도 노리면서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있는 폴란드에 대해서는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했다고 해서 아주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무기를 대량으로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면 그것으로 끝인데 대러시아 전선의 선봉이라도 선 것처럼 감정을 발산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냐 득이양양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서구대 러시아를 위시한 브릭스, SCO 진영으로 갈라지고 있는 현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러시아와 중공이 가까워지자 반중 감정으로 인해 러시아까지 증오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중공과 일단 같은 진영으로 간주되는 러시아와 가까우니 브릭스, SCO 회원국까지 배척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눈에 국제사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이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거짓골이 되고 있지만 설마 선진국들이 망하게 하겠어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타조와 비슷합니다. 소위 서구의 어젠다를 따라가는 것이 국제표준이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EU 외의 지역, 아시아를 예를 들면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타이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미중 러시아 삼각구도 안에서 밸런싱 액트를 취하는 인도의 균형 외교 같은 것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밸런싱 액트라는 표현을 그저 양다리라고 욕들을 합니다. 우군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밖에 없습니다. 또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는 인구 자원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로 착각합니다. SCO 회원국들 가운데 스탄으로 끝나는 국가들 역시 후진국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재를 한다는 이유가 많은데 그 나라가 독재를 하건 말건 그 나라 사정입니다. 금융 서비스로 먹고 사는 국가의 진영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여지없이 무너지고 에너지 자원 등 실물 경제 국가들이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산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으로서는 정치, 경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중공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러시아와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서구 세계가 러시아를 제재해 붕괴시키려 하고 있지만 되는 게 없습니다.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기초 체력이 아주 강하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천연가스, 원유만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식량과 각종 광물 자원 분야에도 패권을 쥐고 있어 서구가 꺾을래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장차 시베리아와 북冰양도 크게 개발될 예정입니다. 시베리아에는 아직도 미답의 자원들이 많습니다. 북冰양 루트도 개발되면 글로벌 물리혁명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미래를 위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에너지 자원과 식량 수입국인 우리로서는 러시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인들은 고토 회복이란 몽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토 회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을 것도 아니고 우호 협력을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히는 게 오늘날의 고토 회복입니다. 러시아가 동쪽으로 눈을 돌려 연해주와 시베리아, 깜차카 반도 등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미래 먹을거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서구와 단절하고 있는 러시아는 쌍두 독수리 국가 문장에서 머리 하나가 동쪽을 바라보는 형세입니다. 이제 우리도 좀 유연하게 사고를 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